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파트의 평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평면도죠. 보통의 그 설계 도면에 나오는 평면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 아이소 평면이라고 부리는 어떤 그런 좀 그래픽이 가미된 평면입니다. 면적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는 면적은 74형입니다. 74제곱미터.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28평에서 한 29평 정도 그 정도 되는 평면인데요. 이 평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사실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제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 이외에도 전기, 설비, 정보통신, 소방 이 관련되는 그 법들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 토목도 들어가는데 토목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면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많은 법규와 기술 기준 그리고 뭐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이 그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실생활에서 그 알만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부터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현관이죠. 현관. 현관에는 현관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이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실 텐데 방화문입니다. 갑종 방화문. 그 갑종 방화문이란 건 법에 나오는 용어고요. 그 갑종 방화문인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원래 이 갑종 방화문은 그 화재 시에 그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뭐 법상이니까 맞추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이 문 쪽이 안쪽에 우리가 흔히 그 노루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토퍼를 달아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스토퍼를 달아버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갑종 방화문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 안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그 힌지가 달려 있어 가지고 항상 그 문을 이렇게 당겨주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걸 자동으로 닫히지 않기 위해서 여기 그 노르발 그 스토퍼를 설치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화재가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그 유독가스가 이 밖으로 다 새어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색을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 이 공간은 그 통상적인 설계에서는 그 아파트의 계단 전실이거나 혹은 뭐 이제 엘리베이터 전실이 되는데 여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피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그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시에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쓰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죠. 그때 여기는 그 제연 설비라는 것들이 아파트에는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그 외부에서 패널을 통해서 그 공기를 이렇게 가압을 시켜주죠. 그래서 가압을 시켜줘서 그 연기가 이 파란색으로 지금 만들어진 연기가 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한 층만 그런 게 아니라 전층이 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피난하면서 이 문을 다시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버리면 이 가압을 했던 것들이 다 일로 빠져나가 버리죠. 특히나 이제 뭐 그 거실에 또 문이 이제 열리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누수가 그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버리면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난하기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무조건 하고 이 문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방화문인데 이 문은 닫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그 스토퍼 노루발은 불법이 되는 거죠. 뭐 이 색깔 한번 써볼까요? 여기 공간 여기 그 지금 X표가 되어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대피 공간 밑에 여기도 지금 그 X표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그러면은 여기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배관이 수직으로 서는 공간입니다. 그럼 그 배관들은 어떤 배관인가 그러면은 여기 좀 공용 욕실에 보시면은 그 뭐 오수도 내려가고 급수도 올라와야 되고 배수도 내려가고 그렇죠. 여기도 배수, 급수, 배수도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그리고 이제 오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수전류라 그러는데 수전류도 있고 이제 뭐 기구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을 끌어오거나 혹은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에 이제 관이 올라와야 되죠. 그 관이 올라오는 공간이 이 X표되어 있는 공간들입니다. 당연히 전용 면적에서는 제외되고요. 또 다른 색 써볼까요? 여기 지금 그 거실 밑에 빨간 점선이 있죠. 침실 2에도 빨간 점선이 있고 침실 3에도 빨간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들은 확장 라인입니다. 확장 라인이란 건 뭔가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발코니 2가 있죠. 여기도 원래는 이제 발코니였는데 침실 3에도 이제 발코니였는데 여기는 침실 3을 확장해서 전용 면적처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죠. 하지만 전용 면적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거실도 그렇고 침실도 그렇고 면적이 늘어났죠. 이런 발코니 확장은 그 호불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그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발코니 확장이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추가 공사를 통해서 확장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기준들이. 그래서 여기 그 거실에 밑에 보시면 샤시라든가 침실에는 샤시, 침실 3에는 샤시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감안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잠깐 좀 법을 볼까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 에너지 손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다 감안해서 만들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거는 그 만족을 대부분이 아니고 만족을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샤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단열이라든가 단열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고민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난방 코일이 들어가죠. 여기도 침실에도 침실 3에도 난방 코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미 그 적당한 고민이 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치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나중에 그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구현하시려면 사실 좀 그게 어렵다고 좀 봐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장은 선택하시려면 처음부터 확장으로 설계된 그런 집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뭐 또 말씀드릴 거는 여기 침실 3에 보시면 대피 공간이 있죠. 이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은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서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피신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죠. 대피 공간은 1시간 동안 그 견뎌내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그래서 그 대피 공간 내부에는 원래는 물건들을 적치하거나 뭐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창고로 쓰시죠. 보통 창고로 쓰십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대피 공간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과 3층은 대피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3층 정도 되면은 그냥 이 창문으로 뛰어서 도망가도 상관이 없죠. 4층부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3층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창에 매달려서 뛴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현재 법상은 3층까지는 대피 공간이 아니고 아닐 수 있고 4층부터는 대피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깔을 좀 더 바꿔볼게요.
자, 이 벽들이 지금 검게 칠해졌죠. 이게 검게 칠해진 것들이 다 지금 이게 벽면입니다. 이 벽면에서 그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 옛날에는 이 벽면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쟀습니다. 가운데 선이 하나 있다고 가상선을 그어서 거기서부터 반대쪽 벽면의 중심선까지를 그 면적을 재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거를 중심선 치수에 의한 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 안쪽끼리 면적을 재는 거를 흔히 옛날부터 안목지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파트의 면적은 이 안목지수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차지하는 면적은 빼고 벽 안쪽부터 다른 반대벽 안쪽까지의 거리를 실제 거리로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평면 같은 경우가 평면은 사실은 그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면은 이 색깔을 써볼까요? 어떤 평면은 이런 점이 좋고 어떤 평면은 저런 점이 좋고 그러죠. 이 평면은 대표적인 마통풍 구조 평면입니다. 어떤 상이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창문을 열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바람이 한번 통할 수 있죠. 마통풍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여름 같은 때 양쪽의 샤시를 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 마통풍 구조라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요. 자, 왜 그러느냐? 너무 좀 난잡하니까 손들을 좀 지어볼게요. 자, 주방이 여기 있는데 주방 있죠?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보통 이 자리 들어가는데 식탁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뭐 냉장고라든가 김치 냉장고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외부에는 이 정도쯤에 아마 보일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옆에 세탁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건조기 요즘에는 냉장고를 2개 쓰시는 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평면은 마통풍 구조고 이제 방 3개에다가 욕실이 2개 뭐 굉장히 잘 나온 평면인데 사실은 주방은 좀 작게 나온 평면입니다.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74형 그러니까 이제 옛날 형식으로는 한 28평, 29평 정도 되시면 사실은 그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같이 놓고 식탁을 놓기에는 약간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코니 2, 보통은 이제 이 발코니 2가 여기서는 보조 주방이 되죠. 보조 주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많이 좀 적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에 그 선호하는 그러니까 마통풍은 선호하긴 하는데 주방 평면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주방에 그 팬트리가 하나 달려 있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창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방용 창고가 하나 잘 달려 있는 경우를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요즘 선호하는 평형은 아니지만 뭐 침실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잘 나온 편에 속하는 평면입니다. 대신에 이제 알파룸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주방을 선택하실 때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주방의 단점은 지금 보실 때에는 수납 공간이 적다는 거. 수납 공간이란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색깔 좀 바꿔볼게요. 현관에 이 신발장, 드레스룸, 여기 사실 드레스룸은 아닙니다만 드레스룸이라 써 있는 곳에 그 어제 붙박이장 딱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이 하얀색 있는 게 욕실 상부장입니다. 싱크대 위에 있는. 하지만 싱크대 위에 있는 상부장 중에서도 여기 지금 가스레인지가 보이죠. 가스레인지 위쪽에는 그 후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후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부장은 여기서 끊기고 이쪽 부분만 상부장이 되겠죠.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은 그 평면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후드가 있다 그랬죠. 여기 후드가 있는데
이 후드는 그 자주 쓰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가스 불을 붙일 때 그 미처 타지 못한 가스들이 건강에 좀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전기 인덕션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여튼 그 후드는 자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후드도 청소를 가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도 이제 기름때 같은 것들이 많이 묻거든요. 그 우리 고깃집에서 연기 빨아들이는 그 굴뚝 같은 거, 그런 그 덕트 같은 것들에도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여기도 좀 청소가 좀 필요하죠. 자, 지금 발코니 1을 보시면 발코니 1 옆에 여기 뭐냐 그러면은 실외기실입니다. 실외기실은 보통 여기에는 이제 그릴창이 들어가죠. 그릴창. 근데 그릴창은 사실은 단열 영역이 말이 좀 말이 잘 안 나오죠. 왜? 단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열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실외기실하고 이 발코니가 통하는 여기 문은 이것도 단열 문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 통상적으로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샤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가끔 이게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이렇게 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외기 소음이 이렇게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럴 좀 위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좀 난점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평면에서는 그 실외기실이 가만 자리가 별로 없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실 거는 드레스룸. 사실은 이건 드레스룸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죠. 이건 화장대. 그리고 여기는 그냥 붙박이장입니다. 보통 드레스룸이라 하면 진짜 방처럼 그 약간 좀 구획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침실에서 욕실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약간 공간을 약간 활용한 그런 정도죠. 그래서 실사형 정도 되면은 드레스룸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이 평면에서는 다른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그런 평면이 좀 되겠네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 침실완에서 쓰는 어떤 침실완을 사용하는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뭐 이제 부부 관계 갖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씻을 때 부부욕실을 쓰는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요즘은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예, 욕실을 두 개 넣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 맞벌이 세대라든가 특히나 이제 그 자녀들까지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학교에 간다든지 하면서 이제 출근 시간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씻을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요즘은 욕실은 두 개씩 들어가는 게 뭐 거의 기정 사실화된 구렌 추세처럼 보입니다. 이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발코니 같은 경우는 무한장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발코니 끝선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1.5m를 넘으면 그 부분부터는 다 전용 면적에 산입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코니 확장을 어디까지 제대로 하는가가 면적을 같은 평형인데도 전용 면적이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온 공간과 혹은 좀 이상하게 나온 공간을 가르는 어떤 그런 그 그런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평면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그렇기 위해서 확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이제 포베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베이가 하나, 이게 베이가 둘, 이게 베이가 셋, 그래가지고 이거는 쓰리베이인데, 포베이라 그러면은 이 우측으로 방이 하나 이렇게 더 나오게 됩니다. 뭐 안 그려지는구나. 대신에 이제 침실 3이 그 밑으로 가는 거죠. 침실 2 옆으로. 그런 경우에는 뭐 확장의 여지가 뭐 양쪽으로 위아래로 다 확장하게 되면은 확장하는 공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그 복도처럼 생기는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약간 좀 데드 스페이스도 약간 좀 늘어나게 됩니다. 뭐 여기는 데드 스페이스는 아닌데 약간 뭐 복도처럼 많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평형이 되게 큰 평형인 경우에는 뭐 그때는 뭐 복도를 써도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복도로 죽는 공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완벽한 평면이란 거는 뭐 제 생각에는 좀 난해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평면은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한 평면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장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야죠. 뭐 요즘은 뭐 10잔이, 12잔이 이런 개념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엔 그래서 이 침실와는 그 보통 이제 이쪽이죠. 장롱 들어가는 라인이. 그래서 이쪽은 꼭 12자가 나와야 된다. 10자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장롱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자, 그리고 거진 설명은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면이 지금 저 이 보여드리는 평면은 일반적인 3베이 구조의 마통풍을 그 구현한 그런 그 침실 3개, 욕실 2개 있는 뭐 그런 평면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부분 혹시 다른 평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될지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